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대면 강의를 이제 휴강하고 오늘 급한 출장 때문에 오늘 동영상 강의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8장을 다룰 때 우리가 바이오 센서 트랜스듀서들을 몇 가지 다뤘는데, 이제 홀셀 바이오 센서와 이제 대부분의 홀셀 바이오 센서는 이제 형광 또는 빛을 이용한 옵티컬 바이오 센서 트랜스듀서를 이용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점적으로 전기화학 일렉트로케미칼 트랜스듀서를 다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레보노 칩으로 넘어갔는데, 그 사이에 사실 우리가 하나 빼놓고 간 것이 이제 이 옵티컬 피에조 일렉트릭 바이오 센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트랜스듀서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제 우리가 트랜스듀서들을 이미 앞쪽 부분 할 때 이 옵티컬 트랜스듀서를 많이 다뤘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가장 중요한 트랜스듀서 한두 가지를 다루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녹화된 동영상 잘 끝까지 살펴봐 주기 바랍니다. 첫 번째 광학 트랜스듀서, 옵티컬 트랜스듀서는 SPR 바이오 센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SPR 바이오 센서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빛이나 아니면 색도, 컬러를 이용하는 것이 다 이제 옵티컬 바이오 센서 트랜스듀서로 분류가 되는데, 이 빛을 우리가 이제 특히 SPR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우리 먼저 빛의 특징 중에서 빛의 굴절을 먼저 조금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빛의 굴절,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이 두 개의 서로 다른 매질이 만나는 경계면에서 빛의 속도의 변화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빛이 꺾이는, 그죠? 현상이 나타나는 거 우리가 리프렉션이라고 하죠. 빛의 굴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굴절을 우리가 리프렉티브 인덱스, 굴절 계수라고 하는데, 이때 이걸 RI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베큐움에서의 빛의 속도 대비 어떤 좀 더 덴스한 그 미디움에서의 빛의 속도 B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리프렉티브 인덱스는 결국 뭘 나타내냐면, 그 어떤 매질의 차이를 이렇게 표현해 주는 변수가 이제 리프렉티브 인덱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굴절을 하나 이해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그 빛의 특징 중에는 이제 리플렉션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리플렉션 굴절이고, 리플렉션은 이제 반사하고, 그 중에서도 이제 전반사가 있고 부분반사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볼 것은 이제 전반사, 토탈 인플렉션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근데 이와 같이 여러분이 그 유리가 막힌 부분이 있다면, 이제 유리의 뒷면이 이제 딱 코팅이 돼서 막혀 있다면 대부분의 빛은 이렇게 반사를 하게 되죠. 빛의 이 각도로 빛이 들어가면 그것과 정확하게 반대되는 각도로 이제 빛이 반사되는 것을 우리가 리플렉션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한 일의 빛의 현상이 이러한 빛의 반사, 리플렉션 현상이 나노 물질, 나노 크기의 물질과 만나면 약간 독특한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와 같이 이제 이 글래스에 약 50 나노미터 정도의 노블 메탈, 예를 들면 이제 대표적인 게 금이 되겠죠. 금으로 두께로 이게 글래스를 코팅해 준 상태에서 우리가 빛이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제 대부분의 빛은 전반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빛의 이 상대편 쪽에 매질이 뭐냐에 따라서 그거에 맞는 적정한 각도로 빛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 빛이 이제 대부분은 여전히 토탈 리플렉션, 토탈 전반사를 하는데, 아주 일정한 각도에서의 빛이 이렇게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표현하면 특정한 입사 각도에서 이 빛이 이렇게 사라져요. 인텐시티가 확 떨어지죠. 이게 다른 입사각에서는 빛이 전대 반사가 일어나는데, 특정 입사각에서 오는 빛은 이렇게 반사가 안 되고 없어지는 이 현상을 나타납니다. 그죠? 그래서 이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소위 이반네센트 웨이브다 해서 소멸파라고 합니다. 즉 이와 같이
글래스 위에 이렇게 메탈 레이어가 있을 때 이 메탈 레이어, 글래스가 메탈 레이어를 만나게 되잖아요. 빛이 이제 글래스를 통과해서 만나게 됐을 때 이 입사각, 특정한 각도로 입사가 되는 빛이 사라지는 현상입니다. 이 사라지는 현상을 우리가 이반네센트 웨이브라고 하죠. 그래서 빛의 인텐시티가 이렇게 해서 확 거의 제로까지 줄었잖아요. 이 각도에서 빛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 각도의 빛이 사라지는 이 빛을 우리가 이반네센트 웨이브, 이제 빛을 우리가 웨이브라고 하니까 이반네센트 웨이브라고 하고, 이러한 이반네센트 웨이브, 소멸파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와 같이 메탈과 이 소위 다이일렉트릭 레이어,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액체, 이제 유체들이죠. 이 액체 경계면 사이에서, 이 경계면 사이에서 소위 표면 공명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걸 우리가 서피스 플라즈몬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표면 공명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서피스 플라즈몬이라고 합니다. 정리하면 서피스 플라즈몬 현상은 왜 나타나냐면 나노 사이즈의 금속면과 금속면에 빛이 소위 특정 각도로 입사해서 전반사가 일어날 때 그 전반사되는 파 중에서 아주 극히 일부가 특정 각도로 입수되는 빛의 일부가 사라지는, 이 사라진다는 게 이 빛, 사실은 메탈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메탈 속으로 파고 들어간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라지는 이반네센트 웨이브가 발생하고, 이 이반네센트 웨이브가 이 메탈 표면과 그 이제 액체의 경계면 사이에서 표면 공명, 서피스 플라즈몬 현상을 일으키는 이러한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서피스 플라즈몬이 일어난 현상을 이제 소위 바이오 센서의 트랜스듀서로 우리가 이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소위 이제 SPR이라고 해서 서피스 플라즈몬 레조넌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표면 플라즈몬 공명이라고 하죠. 표면 플라즈몬 공명입니다. 그래서 이 표면 플라즈몬 공명은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반네센트 필드, 즉 이반네센트 웨이브 때문에 이제 발생하는 겁니다. 서피스 플라즈몬은. 근데 이 이반네센트 웨이브는 왜 일어난다고 해서 이거는 표면 특정한 입사각으로 이 일렉트로매그네틱 웨이브, 일렉트로매그네틱 레디에이션, 즉 전자기파가 입사됐을 때 이 소위 굴절 계수값 RI죠, 리프렉티브 인덱스 값에 민감하게 이제 발생하는 일어난 현상이 이반네센트 웨이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반네센트 웨이브로가 일어나는 특정한 입사각, 이 입사각이 결국은 SPR, 서피스 플라즈몬, 그러니까 플라즈몬 공명과 관계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겠고, 그걸 우리가 그래서 특정한 스페시픽 레조넌스 앵글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SPR 현상, 서피스 플라즈몬 레조넌스가 일어나는 일어나게 만드는 빛의 입사각, 이걸 우리가 레조넌스 앵글, 공명각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 공명각은 그럼 뭐와 관계가 있냐? 공명각은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 굴절 계수값, 리프렉티브 인덱스과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굴절, 그 해당 부위에, 특정 부위에 이 리프렉티브 인덱스, 굴절 계수값은 뭐와 관계가 있냐? 그거는 바로 그쪽 매질에, 덴스한 매질에 있는 그 매스 덴시티, 즉 물질의 농도와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결국 그러면은 물질의 농도는 리프렉티브 인덱스와 관계가 있고, 리프렉티브 인덱스는 서피스 플라즈몬의 공명각, 레조넌스 앵글과 관계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리프렉티브 인덱스를 변화시킨다는 것, 즉 레조넌스 앵글이 변화된다는 것이 뭐와 관계되냐면 용질의 농도와 관계다. 즉 솔루트의 농도, 매스의 변화와 비례하게 된다. 이것이 이제 서피스 플라즈몬 레조넌스 SPR을 우리가 트랜스듀서로 사용하게 되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서피스 플라즈몬 레조넌스는 이제 여러 가지 굉장히 좋고, 일단 매스 센서티브하고, 그러니까 물질의 양과 직접 비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레이블 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물질 변화는 그냥 물질의 양이 변하면 바로 앵글 값이 변하는 거기 때문에 무슨 우리가 레이블, 신호를 얻기 위해서 레이블을 해야 될 필요가 없는, 그래서 레이블 풀이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SPR이 이제 우리가 이해를 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 SPR에는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좀 전에 봤던 즉 평평한 금속의 표면에서 발생하는 서피스 플라즈몬, 그러니까 표면 플라즈몬 공룡 현상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이와 같이 금속 입자, 나노 입자죠, 나노 입자, 나노 사이즈의 파티클, 입자와 관련돼서 나타나는 플라즈몬 공룡 현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평면에서 나타나는 플라즈몬 공룡 현상을 우리가 SPR이라고 하고, 이와 같이 입자, 나노 입자와 관련돼서 나타나는 플라즈몬 현상을 LSPR이라고 합니다. 이걸 Localized Surface Plasmon Resonance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둘 다 사실은 그 빛과 나노 크기의 메탈 사이에서의 상호작용의 결과이긴 한데, 뭐가 다르냐? SPR은 그러니까 플라즈몬 공명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특정한 입사각에 의해서 소위 리프렉티브 인덱스와 관련돼서 서피스 플라즈몬이 일어나는 거고, LSPR에서의 플라즈몬은 어떻게 일어나냐면, 이거는 나노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특정한 빛의 파장이 공명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노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공명을 일으키는 파장이 바뀌게 되는 거죠. 이제 그게 다른 점인데, 둘 다 서피스에서 즉 전자들의 공명이 나타나는 현상은 둘 다 같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둘 다 서피스 플라즈몬 현상인데, 하나는 평면에서 일어난다고 해서 그냥 SPR, 그리고 하나는 나노 입자에서 일어난다고 해서 LSPR, Localized Surface Plasmon Resonance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LSPR은 이제 우리가 조금 후에 이 SPR을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LSPR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면 서피스 플라즈몬 레조넌스 바이오 센서라는 것은 레조넌스 현상, 플라즈몬 레조넌스, 표면에서 일어나는 플라즈몬 레조넌스 현상을 트랜스듀서로 사용해서 우리가 바이오 센서, 특정한 물질의 농도를 측정하는 것이 이제 SPR 바이오 센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SPR 바이오 센서에서 그럼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어떤 물질의 양이 변화될 때 그 양의 변화가 그 공명각, 레조넌스 앵글의 변화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리고 그 공명각은 이제 직접적으로 뭐에 비례해요? 리프렉티브 인덱스. 다시 정리하면 매스의 변화는 리프렉티브 인덱스의 값의 변화로 나타나고, 이 리프렉티브 인덱스의 변화는 결국 레조넌스 앵글 값의 변화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이 레조넌스 앵글을 측정함으로써 물질의 농도를 측정하는 것이 SPR 바이오 센서다, 이렇게 얘기하시겠습니다. 자, 이제 그런 정리를 하면 이제 실제적으로 이 SPR 바이오 센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잠깐 애니메이션으로 보겠습니다. Surface plasmon resonance, or SPR, has emerged as a powerful optical detection technique for studying label-free biomolecular Surface plasmon resonance, or SPR, has emerged as a powerful optical detection technique for studying label-free biomolecular interactions in real time within a variety of diverse applications, such as life science, electrochemistry, chemical vapor detection, food and environmental safety, and beyond. Due to its simplicity, nearly every commercially available SPR instrument uses a detection scheme called the Kretschmann configuration. In this setup, a light source passes through a prism, reflects off the backside of the sensor chip surface, and into a detector. At a certain incident angle known as the resonance angle, light is absorbed by the electrons in the metal film of the sensor chip, causing them to resonate. These resonating electrons are also known as surface plasmons, which are sensitive to the surrounding environment. The result is an intensity loss in the reflected beam, which appears as a dark band and can be seen as a dip in the SPR reflection intensity curve. The shape and location of the SPR dip can then be used to convey information about the sensor surface. SPR technology is commonly utilized for the study of molecular binding interactions between free analyte molecules in solution and probe molecules which are linked to or immobilized onto the sensor surface.
as a molecular binding event takes place, the angular position of this dark band shifts, and a shift in the reflectivity curve can also be observed. This is a direct method of detection which avoids the drawbacks of labels. Another powerful aspect of SPR technology is in its ability to observe the time-dependent binding interaction between molecules. By monitoring this change in SPR response over time, researchers can study the kinetics of molecular binding events. In the first example, an analyte with low affinity to the immobilized ligand on the sensor surface is introduced, and therefore negligible binding interaction is observed. However, when an analyte with higher affinity to the immobilized ligand is introduced into the system, then binding events are more readily observed. Initially, there are many binding sites available, resulting in a rapid increase in SPR response that occurs as analyte begins to bind to the ligand. While sample is continually delivered to the sensor surface, analyte molecules continue to bind, and the number of available binding sites decreases, corresponding to a decrease in binding rate. As the SPR response levels off, the system approaches equilibrium, and the number of molecules binding and unbinding become equal. When no more analyte is introduced into the system, the molecules will continue to unbind, resulting in a decrease in SPR response. The association constant, Ka, can be extracted from the behavior of the binding response, and likewise, the dissociation constant, Kd, can be extracted from the unbinding response. The ratio of these two rate constants can yield the binding affinity of the system. The information that can be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SPR 바이오 센서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충분히 되셨죠. 자, 그래서 이 SPR 바이오 센서 이제 지금 읽으면 한글로 된 걸 읽으면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SPR 바이오 센서는 표면 플라즈몬이 이제 굴절률이 다른 두 매질의 경계면, 즉 리프렉티브 인덱스의 변화가 나타나는 여기에 서피스 플라즈몬이 발생하는, 그죠? 이 입자들이 진동하는 현상, 이 서피스 플라즈몬 현상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이 표면 플라즈몬파가 나타나는데, 이 표면 서피스 플라즈몬파가 나타나게 하는 입사각의 변화가 이제 굴절률의 변화와 비례한다는 특징을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여기요, 시료 표면에서 상호작용하는 물질의 조성 변화에 따라 공명 파장이 일어나는 각도의 변화가 일어난다. 요걸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엔티전 엔티바디가 변화가 나타나면 이때 이 공명을 일으키는 입사각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엔티바디만 있을 때 입사각과 엔티젠이 거기에 결합된, 그럼 이제 매스의 변화가 여기 나타난 거잖아요. 그때 입사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공명이 나타난 입사각이, 그럼 그 입사각의 변화를 측정하면 여기에 어떤 물질이 얼마나 붙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주는, 그것이 바로 SPR 바이오 센서다. 그렇게 우리가 정리하시겠습니다. 예, 이 녹화를 이제 업로드할 때 매스가 너무 양이 커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녹화를 중지하고 이어서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럼 이제 계속해서 SPR 바이오 센서의 이제 그 반응, 작동 현황을 잠깐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한 번 더 보고 진행하겠습니다. 예, 이거 이제 그 소리는 안 나오는데, 이거 보면 첫 번째 요 X축 시간에 대해서 이제 앵글로 변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앵글에 대해, 앵글이 빛의 인텐시티로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한 번 더 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 실제 현상에서 그 타겟과 리셉터가 결합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이때 실제 빛의 인텐시티가 변하는 각도가 이렇게 변화가고 있는 이 장면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데이터, SPR 데이터를 표현할 때 이와 같이 앵글 값의 변화를 그대로 Y축으로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X축을 앵글로 하고 Y축을 이제 빛의 인텐시티로 해버리면은 이와 같이 그 완전히 샤프하게 빛이